반갑습니다. 화면톡 임대환입니다. 자, 핵심 150제 12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급여의 의미를 설명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 두 가지씩을 쓰시오. 자, 이 문제도 2004년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총 5번 기출됐어요. 기출 비중이 꽤 되죠. 자, 부가급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씩 정리해 봅시다. 자, 먼저 의미부터 써볼게요. 의미. 자, 얘 의미에서 키워드가 있는데요. 요거 넣으면 꼼짝없이 정답입니다. 뭐예요? 현물보상. 현물보상이에요. 현물보상. 요 단어를 넣는 순간 그냥 아주 채점하시는 분들이 그냥 0.01초로 똥을뺑이 아셨죠? 자, 물론 이 현물보상이라는 게 사전적 의미예요. 실제로 현금, 화폐도 포함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전적 의미의 현물보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받는 임금이 아닌 부가적인 급여다, 이런 의미에서 현물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노동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다라는 개념에서 현물보상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쓴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전에요 종류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종류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린 건지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어떤 게 있냐면요, 퇴직금, 그 다음에 연금 같은 거, 그 사회보험료 같은 건 연금,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자금도 있고요. 학자금. 그 다음에 그 밖에 복리후생시설,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훈련비, 교육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현물보상인 부가급여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사전적 의미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우리 교재에 있는 모범답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화폐 임금 이외의 현물보상을 의미한다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현물보상만 딱 기억하셔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 시간에도 그거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그래요. 키워드는 알겠는데 문장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자, 한번 애드립으로 하겠습니다. 항상 애드립입니다. 전. 자, 해볼게요. 자, 모범답안 한번 읽었죠? 그죠? 네, 그래서 누가 주는 거예요? 사용자가 주는 거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떻게 할까요? 지급하는 거죠. 지급하는 현물 보상을, 아니면 지급하는 부가적인 그죠? 컨닝해야죠. 부가급여니까 부가적인 현물 보상을 의미한다 하면 어떻게 100%, 200%, 1000% 합격합니다. 아셨죠?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부탁하는 거예요. 정말. 제 강의 안 들으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근데 적어도 저한테 듣는 분이라면 저한테도 되게 정말 애정이 많이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제 강의 듣는 분들이 만이라도 고생하지 마시고 현물보상 요거 딱 하나만 기억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시험 공부 쉽게 해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참고로요, 여러분들 공부 되게 어렵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렵게 하고 속된 말로 빡시게 안 나오죠. 빡시게 하면 그 사람들이 붙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시험은요, 요령껏 공부하시는 분들이 잘 붙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 그래요. 사용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근로자가 선호하는 이유 있는데요. 사실 이 사용자든 근로자든 공통적으로 조합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교집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요, 조세예요. 조세.
그래서 요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조세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문장들이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조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조세를 이연할 수 있다. 연기할 수 있다. 그건 이제 좀 전문적인 표현으로 이연이라고 해요. 이연. 이연.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받을 어떤 뭐 연금 이런 거에 조세를 이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는 이걸 비용으로 썼으니까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씩만 더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사용자는 이런 부가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게 됩니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부가급여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복리후생으로 해서 뭐 여름 되면 막 호텔 호캉스도 할 수 있고요. 뭐 리조트도 막 이렇게 이용권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나 이런 것도 되게 반값에 살 수 있어요. 그러면요,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근로자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 그러니까 퇴직금, 연금의 세율이 낮아지고, 또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세금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금을 기억하셔야 된다. 공통적인 답변이니까. 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모범 답안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2번 보겠습니다. 122번. 자, 최저임금제의 긍정적 효과, 기대 효과를 6가지 쓰시오. 자, 최저임금이에요. 최저임금. 자, 근데요,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문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왔어요. 근데 공부를 여러분들 약간 제가 융통성 가지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융통성을 갖지 못하신 분들이 이걸 다 다른 문제로 봐요. 자, 보세요. 최저임금제의 목적, 장점, 그 다음에 기대 효과가 있겠죠. 기대 효과. 자, 여러분, 그러면 목적과 장점과 기대 효과는 전부 다 다른 건가요? 다른 건가요? 그렇지 않죠.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답안은 같아요. 직업상담사 시험 2차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다 따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어떤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가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점에 대한 기대 효과가 있겠죠. 그죠? 그럼 그 기대 효과가 있으니까 그걸 시행하는 목적이 생기겠죠. 그렇죠.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근데 공부를 너무 원칙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리 원칙대로. 나는 공부를 약간 원리 원칙대로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요. 그렇게 공부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공부는 융통성, 요령, 융통성, 요령. 아셨죠? 자, 그러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스토리텔링하고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임금이잖아요, 임금. 옛날에 임금님이 한 분 사셨는데요. 이 임금님이 백성들이 어렵게 사는 게 힘들어서 최저임금을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백성들이 남녀노소 임금을 공경했다고 합니다. 공경. 그래서 최저임금제, 노소 임금을 공경하세, 남녀노소 임금님을 공경하세. 이렇게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동력의 질이 향상됩니다.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니까요. 그래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임금을 보상해 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돈으로 어떻게 자기한테 투자하는 거죠. 맛있는 거 먹고 또 공부할 게 있으면 뭐 교육비도 되고 하면서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소득 격차 해소하는 역할이 있겠죠. 누구는 많이 벌고 누구는 적게 벌고 이런 소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임금 재분배 효과가 있다. 사실은요, 요거하고 되게 비슷해요. 임금을 재분배하니까 소득 격차가 줄어들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문제는 이렇게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3가지 쓰셔도 나오고 4가지 쓰셔도 나오고 5가지 쓰셔도 나오죠. 그러면 약간 다른 거 있잖아요. 요걸 약간 다르게 해서 5가지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시험은 요령이다. 됐죠? 그러니까 제 전략은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뭐 교과서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교수님들 강의를 듣는 분들도 있는데, 제 전략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다르게 공부하시는 수강생보다 한 문제 더 맞추자. 부분 점수 1점 더 맞추자. 이게 부분 점수예요. 그래서 이게 5점 배점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점 배점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시험 문제가 3가지씩 쓰시오 또는 4가지씩 쓰시오 하면은 융통성이 전혀 없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5가지로 갑자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못 쓰는 거예요. 딱 4점 맞고 3점 맞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전략은 뭐예요? 환멘토 수강생들에 대한 전략. 환멘토 전략은 뭐예요? 남들보다 1점 더 받자. 아셨죠? 각각 문제당.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시험이 어떻게 떨어지냐면 60점 합격이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요, 10수년 동안 봐온 결과입니다. 불합격생들은 58점, 59점으로 떨어져요. 그 다음에 붙는 분들은요, 또 뭐 80점, 90점 이렇게 붙는 분보다 60점대에서 70점 사이의 점수를 얻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1점, 2점 때문에 피눈물 흘리지 않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4번째 갈게요. 자, 공정 경쟁 유도. 무엇을? 기업의 공정 경쟁을 유도한다는 거예요. 기업에. 왜냐면 공정 경쟁 안 하는 건 뭐예요? 근로자들의 임금을 깎아서 어떻게 돼요? 그렇죠. 생산비를 줄이게 되는 거예요. 가격을 낮추게 되니까 누구만 손해봐요? 근로자들만 손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을 깎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뭘로 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술 경쟁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산업을 고도화 시키는 거예요. 고도화는 우리 최적화라고 해가지고 다른 생산 기술이나 이런 걸 딱 맞춰서 생산비를 줄이는 거죠. 생산비를 줄이고 서비스를 고도화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뭐 고급화 시킨다든지. 예를 들어서 택배로 얘기를 해볼게요. 택배 회사 2개가 있는데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기려고 택배비를 자꾸 깎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로자의 임금을 깎아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드론 택배에 막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택배 박스를 만들어 우리는 뭐 편의점에서도 수령할 수 있어. 이렇게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기술을 높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시장 점유율을 높이게끔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는 답을 또 연달아 3개 쓸 수 있어요. 나온 김에 요번엔 최저임금제의 목적 5개, 6개, 7개 쓰라고 하면 좋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재수강생들만 다 8점 맞는 거죠. 다른 분들은 그렇게 못 받아요. 자, 마지막 경기 활성화. 어때요? 돈이 도니까 사람들이 쓰겠죠. 그죠? 그러니까 경기가 활성화된다. 자, 아무튼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믿고. 자, 그 다음에 더 나아가게 부정적 효과가 있는데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최저임금제의 부정적 효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고용이 감소하겠죠. 아무래도 임금, 노동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비싸지면 구매를 안 하죠. 그러니까 고용이 감소된다. 요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23번 보겠습니다. 123번. 자, 보상적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 세 가지를 쓰시오. 보상적 임금 격차예요. 임금 격차.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면 임금 격차는요,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옵니다. 잘 나와요. 아마 올해도 제가 예상하건데 뭐 이 3회 보잖아요. 3회 중에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임금 격차는 사회적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보상적 임금 격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시장도 이제 여러분들 저하고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어때요? 어렵죠? 그죠? 그래서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이 노동시장 공부하던 학생이 책을 봤답니다. 그래서 책을 보길래 가서 이렇게 살짝 봤어요. 살짝 봤더니 그 책이 바로 고작 성교육 책이래요. 성교육 책. 야, 고작 이 성교육 책 보냐? 머리 식힌다고 하더니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작 성교육 책. 자, 첫 번째, 고용의 안정성이에요. 안정성. 그러니까요, 내가 계속 근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막 예를 들면 계약직, 뭐 언제 잘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고용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못하니까 보상적으로 임금을 더 준다 이거예요. 더 준다. 자, 그 다음에 작업의 쾌적성이에요. 쾌적성. 작업이 쾌적하지 못해요. 막 습하고 덥고 더럽고 뭐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위험한 환경에서.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돈을 더 줄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거 대한민국에서는 안 맞는 얘기 같잖아요. 그쵸? 뭐 계약직이 더 적게 받고, 그죠? 청소부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더 적게 받고, 그죠? 예, 이건 미국에서 나온 이론이에요. 미국의 이론입니다. 아셨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작업의 쾌적성에 관련돼서 나온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기출 문제. 5년 안에 있는 문제예요. 봉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광부, 탄광광부하고의 임금 격차를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작업의 쾌적성으로 설명하면 되죠. 작업의 쾌적성. 작업 쾌적성으로 어떻다? 광부가 봉제공보다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공과 실패의 원인, 실패의 가능성이에요. 가능성이 있다면 더 많이 받아야 된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마케팅, 영업직,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교육의 정도, 교육의 투자 정도예요. 교육훈련의 정도, 비용. 그러면 교육과 훈련을 많이 했으면 돈을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스펙이라고 하죠. 이걸 많이 들였잖아요. 그죠? 그럼 많이 받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책임의 정도죠. 책임의 정도. 주어진 책임이 크다면 어떻다?
많이 받아야 된다. 하지만 주어진 책임이 작다면 좀 적게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책임이 많은 직종은 책임이 적은 직종보다 주어진 책임이 적은 직종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예를 들면 뭐 이제 소방 관련된 직종들도 그죠? 책임을 많이 지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좀 많이 받아야 된다 이 얘기죠. 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4번 문제 보겠습니다. 노동 수요의 특성별 임금 격차를 발생하게 하는 경쟁적 요인 3가지를 쓰시오. 자, 임금 격차죠. 임금 격차는 정말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124번에 임금 격차인데 경쟁적 임금 격차예요. 임금 격차. 경쟁적 임금 격차는 경쟁을 하는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페어하게 경쟁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생, 인, 단, 보상. 자, 첫 번째요. 열심히 경쟁해서 생산성을 높입니다. 생산성 격차.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생산성을 높였어요. 그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럼 임금의 격차가 생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적 자본량. 내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나한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스펙을 많이 쌓았어요. 그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기적 불균형이 있을 때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단기적 불균형이 뭐 있을까요? 노동시장 내에 뭐가 있냐면요, AI 관련 직종이에요. AI 이쪽들은 정말 지금 못 구해서 안달이에요. 많이 없어요. 많이 없으니까 이분들은 돈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단기적으로. 반면에 사양산업, 직종 근무하는 사람들 많고 오래되고 이런 데 있죠. 점점 줄어드는 그런 사양산업은 임금이 떨어지겠죠. 임금이 많이 안 오르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상적 임금 격차가 되겠죠. 보상적 임금 격차. 이게 어떻다? 경쟁적 요인이다. 경쟁적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하고 비교해서 비경쟁 요인도 있겠네요. 그렇죠. 비경쟁 요인도 있습니다. 경쟁적 요인이 있으면 비경쟁 요인도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경쟁하지 않고도 많이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같이 비교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경쟁 요인은요, 독점 연공 분노예요. 독점 연공 분노. 자, 첫 번째가 독점 뭐냐면 기업의 독점지대를 배당하는 경우예요. 배당.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독점이니까 독점 과정 기업이에요. 어떤 기업이 시장 전체를 다 독점하고 있어요. 그럼 돈을 많이 벌겠죠. 그런 차원에서 독점했으니까 그냥 근로자한테 주는 거예요. 생산성에 관계없이 그냥 우리가 많이 벌었어, 그냥 많이 가져가. 이게 독점지대 배당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공급 조직이에요. 연공급 조직. 자, 연공급 조직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연차가 많이 될수록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더 많이 받아요. 그죠? 그래서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자세히 보면요, 신입사원들이 일을 더 많이 해요. 월급은 더 적게 갖고. 그래서 이런 거는 비경쟁 요인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단 노동시장이에요. 분단 노동시장. 그러니까 분단돼 있으니까 내부 노동시장이라든지 1차 노동시장은 경쟁하지도 않고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 자, 노동조합에 속해 있으면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내가 조합원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임금이 올라가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비경쟁 요인이죠. 아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어때요? 우리가 좀 이거는 공평한 것 같고, 이거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거는 불공평한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촛불 들어야죠. 그죠? 그래서 한 손에 촛불을 들고, 그럼 머리띠 두르고, 자, 외칩니다. 독점연공 분노한다. 생인단 보상하라. 자, 그렇게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요. 이거 불공정하죠. 그죠? 그러니까 독점연공 분노하고 생인단 보상하라. 이렇게 암기로 마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금격차에 관련된 건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임금격차가 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뭐 근로자들의 생산성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성별 차이에서도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가 다니는 회사 규모 차이에서도 나타나겠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 하나만 더 할게요. 딱 하나만. 자, 14년인가요? 이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13년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임금 격차를 설명하셔. 자,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요, 여기서 뽑아낼 거 한번 볼까요? 그렇죠. 독점기업. 그러니까 독점기업은 아주 큰 회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애플, 아이폰, 어디 회사예요? 아프리카, 미국. 미국. 그렇죠. 선진국의 대규모 또는 독과점 기업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진국 근로자가 더 많이 받는다. 됐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생산성 누가 많이 받을까요? 그쵸, 선진국 근로자가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학력 수준이나 이런 거 보세요. 그렇죠, 선진국 인적 자본량이 더 많기 때문에 선진국 근로자들이 더 많이 받는다. 아이고, 이렇게 날로 먹는데 틀리면 어떡해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만 제가 더 할까요? 물가는 어때요? 그렇죠. 여러분, 미국에서 햄버거 세트 하나 먹는데 10만 원이 넘는데요. 그죠? 물가 되게 비싸죠? 그래서, 물가 차이에 의해서, 또 선진국 근로자가 많이 받는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요령입니다, 요령.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 뭐죠? 일타.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국가별 임금 격차 차이. 일타, 사피.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125번 문제 보겠습니다. 생산성 임금제에 의하면 명목임금 상승률을 결정할 때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 상승률과 일치시키는 것이 적정하다고 한다. 어떤 기업이 2010년 근로자 수가 40명, 생산량이 100개, 생산물 단가가 10원, 자본 비용이 150원이었으나, 자, 여기서 문제를 읽다가 잠깐만요. 125번 문제는 생산성 임금제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생산성 임금제. 그러면 여러분 생산성 임금제 정의를 제대로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취재원들이 여기 의도안에 포함한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요, 생산성 임금제의 정의는요, 노동력에 의한 생산 증가분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력에 의해서 생산이 증가됐으니까 그 증가된 것에 뭐예요? 임금을 인상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 자본 비용이라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셨죠? 그래서 이 문제는 생산성 임금제의 정의를 알고 있어요 라는 것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은 이제 2011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제가 표로 딱 정리할게요. 문제 더 읽어봤자 의미 없고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작성을 해보면 제가 연도가 있고요. 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해당 연도에 근로자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량, 그 다음에 생산물 단가가 있어요. 얘는 단가만 적을게요. 단가만. 그래서 이렇게 보면 2010년이 있고요. 2011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 수는 얘는 40명, 얘는 50명. 생산량은 100개, 120개, 100개, 120개, 그 다음에 생산물 단가는 10원, 그 다음에 얘는 12원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때, 2011년이 2010년보다 생산량이 변화됐어요. 변화됐으니까 그 변화된 분에 대해서 임금을 얼마나 줄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건 노동력에 의한 생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생산된 것을 노동력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2010년은요 공식 같은 거 쓰지 마세요.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식을 일부러 안 적었어요. 보세요. 100개 하고 10개 곱하기 한 다음에 요거를 40명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총 생산한 걸 만든 사람 수로 나누면 각각의 생산성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버튼을 딱 누르면요.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누르시면 돼요. 자,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지금 계산기 한번 꺼내 보세요. 다 있으시죠? 제 핸드폰에 있는 계산기라도 꺼내 보세요. 그 다음에 그대로 입력하세요. 그대로 입력을 하시고 그다음 버튼을 눌러보세요. 근데 여기부터 입력하는 게 요 방향으로 입력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눌러보면 답이 나옵니다. 눌렀더니 얼마 나와요? 그렇죠. 얘는 25원이 나오는 거예요. 25원. 그죠? 자, 그 다음에 11년도 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그쵸? 어때요? 요게 두 개 곱하고, 그 다음에 50명으로 나누는 거죠? 그랬더니 얘는 28.8이 나옵니다. 28.8이 나와요. 8원. 자, 그러면 10년에서 11년에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의 변화율을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직전. 그러니까 10년도죠. 10년도 생산성 분해. 그죠? 그 다음에 변화된 생산분이죠. 28.8 빼기 25가 되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강의할 때 분필 하나만 썼어요. 그죠? 근데 올해는 제가 분필 2개 쓴다고 하면은 분필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그러면 작년에서 올해 걸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올해 거에서 작년 걸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 늘어난 거잖아요. 너무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공식을 왜 암기를 합니까? 그죠? 암기를 할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풀어볼게요. 풀어가면요. 그렇죠. 풀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25분의 3.8이 되고요. 3.8 곱하기 100이 되고요. 그리고 변화율이니까 100을 곱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0.152 곱하기 100인 거고요. 요걸 계산해 보면 나누기니까 3.8 나누기 25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00% 퍼센테이지로 놓으면 하나 둘이잖아요. 하나 둘, 그죠? 여기서 가야죠. 착각했다. 자, 여기 하나 둘이죠. 그러니까 15.2가 되는 겁니다. 15.2.
계산기로 하셔도 되고요. 암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0이 2개면 점이 하나, 둘 가는 거예요. 1개면 한 개 가는 거고, 뭐, 이런 거 이제 초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이죠. 아무튼요, 15.2%라는 것이 답인데요. 요게 이제 공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25분의 25니까 이건 1이죠. 그죠? 1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와 같은 거예요. 28.8 나누기 25 빼기 1과 같은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사실은 같은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거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가분이에요. 증가분. 작년에 제가 분필 하나로 강의를 했으면 올해 분필 2개로 한다. 분필이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당연히 이거 빼면은 1개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니까 굳이 뭐 공식까지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교재에 있는 원리, 그 다음에 보통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교과서들은 왜 마이너스 1인지 이걸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도 나 이거 이것 때문에 더 어지럽다 그러면 그냥 이대로만 푸시면 됩니다. 이대로만 푸셔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요. 자, 좀 헷갈릴 수도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아마 이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출제 기준에서 노동조합이 빠졌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더 출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겠죠? 그거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화이팅 하면서 열심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